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석방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무기를 준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2%로 직전 달과 비교해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전달보다 3천억 원 늘어난 2조 원이었고 신규 연체 발생액도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구매 고객은 다음 달 4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현지 시간 22일 갤럭시 S25 일반과 플러스, 울트라 총 3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AI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역대 갤럭시의 첫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7이 탑재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까지 많게는 15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고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책 라틴어 수업에선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고 웃어주어라. 잠깐의 이런 자기 긍정이 절망과 포기를 내일로 미룰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웃어줄 힘이 있으면 타인에게도 웃을 수 있다고 하죠. 웃을 일이 없을 때가 바로 억지로 웃어야 할 때입니다. 힘내서 밥 먹고 힘내서 일하듯이 웃음에도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일단 지금 한 번만 웃고 가시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종종 몸을 따라갑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마음도 함께 내려앉고 무거운 짐을 지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마음이 내려앉은 날 기분을 바꾸기가 힘들다면 혹시 가방 속에 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울산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청년 주거비 15만 원 지원 2월 28일까지 접수하세요가 첫 소식인데요. 울산시가 2025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의 임차료, 또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까지 총 15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현금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여야 하고요.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또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주거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울산시와 경북 포항시, 경주시가 해오름 동맹 상설 협력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울산, 포항, 경주에서 각각 3명씩 파견한 직원, 4급 단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각 도시의 경제, 관광, 문화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단체장들은 어제 열린 출범식에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울산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포항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한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도 다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역 소멸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에너지 산업 지원,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개발 특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은 류경열 시민 리포터가 매일 재미있는 일이 넘치는 냉천마을 경로당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잠시 후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울산 단체장들의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2025년 퇴근길 톡톡 신년 대담. 오늘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0분 33초 막 지났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맘때쯤 생각나는 동요가 있죠. 바로 이 동물의 설은 어저께라는 내용의 동요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 하루 전날을 이것 설이라고 부를까요? 한국 문화상징 사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따르면 이것 설은 아치설에서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설 하루 앞날, 즉 섣달 금음날은 작은 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작은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치에 설을 붙여서 아치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후에 작은의 뜻으로 아치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다가 발음이 비슷한 이것설로 불리게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도 뭐 정확한 문헌을 찾을 수는 없지만 구어로 썼던 말이 변형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아치설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설명대로라면 사실 이 동물과 설날은 별 연관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까치, 2번 까마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굿 기름오일 고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안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럽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가족의 추억을 담는 다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류경열 시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네 리포터 류경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예. 우리 울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17.6%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로 그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 노인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시설도 절실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경로당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지금 현실로 와닿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국가 정책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들도 굉장히 고령화 요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마을마다 하나씩은 존재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살고 있는 북구 농소 2동에 있는 냉천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이 냉천마을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120세대 정도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 그야말로 전통적인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예. 이 가운데 134명이라는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와, 엄청 많으시네요. 예.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절반 이상이 지금 노령 인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회의나 마을 행사 참여인은 대부분이 경로당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마을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예, 보통 그 한 오전 10시쯤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출근하다시피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고 11시가 되면은 이제 경로당 방이 꽉 채워집니다. 그 주요 소일거리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화투놀이가 이래 펼쳐지는데 보통 한 4판 정도가 이래 깔리고 그렇습니다. 재미 있으시냐고 이래 물으니까 겨울철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 화투놀이를 한다면서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도 하고요. 김숙희 경로당 총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진행되던 치매 예방 교실, 각종 예술 활동 새로운 경로당에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더 좋은 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정월에는 당산나무 밑에서 마을의 한 해를 편안함을 기원하는 당산지를 올리고 5월에는 나다리 행사라고 모내기 행사가 있어요.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모든 행사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늘 함께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더 해서 어우러지게 행사할 수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을 쭉 놓고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만 앞서서 지금 딱 겨울철 되면은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니 화투놀이를 주로 하시는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그 경로당 총무께서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행사에 함께 어우러져서 직접 참여하시는 게 맞네요. 예, 마을 행사에 어우러진다기보다는 실제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냉천마을에는 마을의 전통 풍속놀이가 조금 전에 총무도 언급했지만은 몇 개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놀이가 냉천마을 나다리 먹기라는 게 있고. 나다리 먹기요? 예, 그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낯을 익힌다. 이래서 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 소통 이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2차례나 그 북구 대표로 참석을 했고 그 매년 북구청 지원을 받아서 재연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자 대부분이 90%가 경로당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하면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류경열 시민 리포터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그냥 담소 나누시고 먹거리 나누시고 뭐 화투놀이 즐기시고 이럴 텐데 지금 소개해 주시는 요 냉천마을 경로당의 경우에는 단순한 여가 공간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70대 어르신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또박이라는 그 마을 풍물패를 또 결성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울산광역시 대표로 서울에까지 나가서 또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때는 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이 드는 게 뭔가를 하다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활동을 계속 넓혀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에너지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럼 뭐 늙을 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을 즐기기도 하는 거고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냉천마을은 오랜 전통을 가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정월보름 이제 다 돼가죠. 예. 정월보름이 되면은 그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이제 당산제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거기 또 소지 올리기도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담아서 소지도 올리고 또 모두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회관에 모여서 음복을 하고 이제 풍물단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 밟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사라져가는 이런 풍속인데 그러니까요. 냉천마을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7월 백중 무렵이 되면은 그 당산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나다리 먹기 축제 또 마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에서 그 수백 년 동안 지켜 내려오는 이런 풍속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노령 인구고 또 40년 정도 되면 이분들은 다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전통 문화도 함께 소멸되지 않나 싶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전통문화 개성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을 바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물려받았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북구인 거잖아요. 북구에 신도시도 많으니까 젊은 분들한테 좀 동요를 할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아직은 좀 서먹한데 그래도 이제 새로 그 이주해온 주민들이 또 특히 어린이들이 이 재미난다면서 보고 또 이 나다리 먹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음식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래 전통 보리떡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니까. 나다리라는 게 특정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마을 잔치하시는 것처럼 음식을 두고 이제 먹기라는 거는 이제 음식 뭐든지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나서 할 때 뭐 식당에서 또 술을 한잔 한다든지 항상 맨입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묵으면은 친숙감이 더 깊어지니까 그 낯을 익히는데 낯을 익히기. 예, 쉽게 말하면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를 땡기는데 뭐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어르신들의 활동을 이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 많아지면 이게 쭉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 국가 무형문화유산 이런 그런 단체에서도 와서 조사도 해가고 이거는 무형유산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좀 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전승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미 노령화로 인해서 사라지니까 이 젊은 층이 어떻게 물러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활발히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세대 참여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잘 마련이 돼야 할 텐데요. 예, 뭐 보통 이래 어르신들이 가장 첫 활동 무대가 이제 경로당이라는 데인데 이 경로당이 최근에 그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느라 낡아서 위험한 곳이 많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박경환 북구청 경로당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냉천 경로당은 2001년 신축되었으나 규모에 비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많았습니다. 2019년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냉천 마을 어르신들이 수년을 감내하여 왔으나 실적되는 상황이 없어 2023년 새해 현장 토크에서 구청장님께 신속한 경로당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시 특별교육금을 포함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60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로당을 보수한 거군요. 예.
그 2024년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2월 20일 날 그 많은 주민과 내부인이 마을 회관을 가득 채운 얼마 안 가운데 됐네요. 예예 그 냉천마을 경로당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 냉천마을 경로당 신축은 냉천마을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님께서 축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험한데 철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또 하시면서 정말 그 수고하셨고, 또 우리 냉천 마을에서는 큰 인심이 좋은 마을로 아시겠지만 우리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폐척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우리 냉천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수건 사업을 오늘에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참 좋고 우리 북구의 큰 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네. 그런 경로당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키려고 이렇게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장이 되기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 향유의 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먼저 우리 지켜야겠다 손을 내민 거네요. 예, 그 구청장님 축하 말씀에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농소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냉천마을 경로당 부지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죠. 예. 이걸 냉천마을 주민들의 소유였으나 그 북구청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 신축에 애착을 가지고 염원하였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는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경로당은 오래돼가지고 계단도 있고 그럴 때 처음 지어간 우리가 젊어서 잘 땡겼는데 연사 많은 어르신들은 못 올라가시고 또 하층에 계시고 또 우리는 좀 낫다고 이제 올라가갔는데 2층이 판멜집이라 가지고 그때 지진 나고 해가지고 이 벽이 벌럭벌럭해요. 한 5년 전에부터 그 신축 건의로 했는데 신고는 네 하고 했는데 이제 자 올게 뭐 배당이 돼가지고 신축 경로당이 생기 얼마나 잘 해주겠지요. 네, 정말 만족하는 우리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렇죠. 예. 다른 어르신들도 그 대다수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또 모아봤습니다. 좋죠. 끄시고 뭐 올라다니기 좋고 좋은 게 많지. 나는 좋아요. 다 좋아요. 부엌도 물이 잘 나오고 가스레인지도 잘 되고 화장실도 좋고 엘리베이터 있고 편하고 좋아요. 짓고 난 다음에 경로당 그 출입하는 사람 숫자가 3분의 1은 더 늘었다고 봐야죠. 단지 한 가지는 지금 한 130명 되는데 매일 나오시는 분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니까 비좁아가지고 지금 그 일부는 밑에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다 마음에 든다. 단 우리 마을에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약간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어르신이 있으시네요. 네, 보통 그 마을 경로당들 보면은 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10명 내지 20명이 이런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이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예.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껴지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새단장한 냉천 경로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어질까요? 예, 그 박기환 냉천마을 경로당 회장님은 그 정부나 지자체 복지 정책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공통 주방이라든가 또 풍물 놀이패를 확대시키고 마을 풍속 놀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신년 다짐도 하셨고요. 또 이동호 냉천마을 통장은 그 마을에 그 공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래 뭐 묘지를 쓰는 네. 장소인데 예. 이걸 좀 공헌화해가지고 여기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 수익금으로 마을 주민들 단합대화라든지 문화탐방 또 아주 우수 마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냉천마을이 울산을 넘어서
그 전국에서 최고 가는 마을로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약속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 문자창이랑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우리 동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온 마을이 함께 키워나가는 경로당의 이야기, 냉천마을 경로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하게 새해에는 더 재미나게 함께 활동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경열 시민 리포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자리, 기대되는 친정초 학군,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다양한 초중고와 탁월한 생활 인프라, 삶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자리. 아파트, 정답을 찾다.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1551-1117, 2월 분양 예정. 동부건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한파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나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는 물론 혈압,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특히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축사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해야 합니다. 양식장에서는 한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양식 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파,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맘때쯤 생각나는 동요가 있죠. 이 동물의 설은 어저께라는 내용의 동요입니다. 왜 설 하루 전날을 이거 설이라고 부를까요? 옛날에는 작은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치에 설을 붙여서 아치설로 불리기로 했는데 후에 이 아치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다가 발음이 비슷한 이것설로 불리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과 설날은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설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이 동물 무엇일까요? 1번 까치, 2번 까마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연휴를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음력으로도 1월 1일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퇴근길 톡톡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울산의 주요 단체장 신년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두겸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울산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퇴근길 톡톡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으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새로운 단식과 목표를 세우면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희망차게 해주셨는데 지난 한 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대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네. 우리 울산은 미래 60년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고,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는 문화나 여가 정비 여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이라는 기준 축에서 문화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60년을 준비하는 것이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신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약 23조 한 7천억 정도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네. 이걸 제가 고용을 인원을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고용 창출을 이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8년에 울산 국제 전문 박람회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 아주 울산에 새롭게 또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공업축제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문화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졌던 그런 한 해였고요. 네. 그리고 광역시 최초로 우리 시립 아이 돌봄센터를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애들 키우는데 좀 더 편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가까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고쳐 쓰고 또 아껴 쓰는 그런 오케이 생활 미는 서비스나를 확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행복을 높이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시민 리포터께서 나오셨는데 시립 아이 돌봄센터 굉장히 좋다. 좀 더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 24시간 365일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하도 우리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네. 1호점을 지금 했는데 5개 구군에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요,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그리고 반면에 아주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들 이제 중앙 집권제 권력이잖아요. 다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했는데 지방정부가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권한 이용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수도권 일곡화로 인해서 수도권에 사람만 모이고 거기만 발전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비예산 정책으로 지방시대 특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법정 문화도시라든지 또 교육발전이라든지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도심 융합 특구를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지방정부로서는 울산이 처음으로 4개 다 지정을 받았던 해가 지난해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특히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설계하고 구성하면은 중앙정부에서 학정 규제라든지 또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아주 유리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도심 융합이라는 것은 판교처럼 이 도심 내에 상업이나 주거나 문화가 공존하는 신도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 울산이 지정을 특구로 지정받았다는 부분이고, 교육발전 특구라는 것이 그동안 그 대학에서 선평률적으로 학과 인원수 정하고 학과를 정했는 부분을 이제 그 도시가 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특구로 저희들 지정을 네. 받았거든요. 예. 알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많으니까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으로 특구 지정받으면서 예를 들면 울산대학 글로컬 대학을 지정받았으니까 거기서 산업의 인력이 어느 과 무슨 전공이 필요하다면 그게 맞춰서 인원을 선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정부, 울산이 4개 특구를 다 지정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너무 중앙 집권제 권력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네. 지방의 권한을 좀 이양해줘야 된다. 정말 국토이용권,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토에 대한 이용권을 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조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오더라도 뭐 조세 감면 특혜라든지 또 세율의 세목 이런 부분도 좀 지방에 이양해줘야 되고 자치권 역시도 지방의 행정이 이 국회에서 법률 만년기일처럼 다 입법화시킨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 조직이나 이런 부분 자치권까지도 좀 실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2025년을 또 보면요. 예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5조 원대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실까요? 그동안 뭐 저희들 예산이 5조 때는 원래 처음으로 됐는데요. 네. 이 5조 1,568억을 본 예산에 저희들 계산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한 7.6% 정도 예산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울산이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영역이 좀 넓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한 5조 1,568억을 뭐 예산의 그 서임에 이렇게 보면은 출산, 보육 뭐 이런 부분에 또 민생복지 부분에 한 1조 7천 222억 정도 그러니까 한 33% 정도가 복지와 출생 보육에 투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또 안전, 재난이나 재해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한 8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울산이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도로망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교통이라든지 도시개발 SOC 산업에도 한 5,300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산 LE 특화지구라든지 또 수소도시라든지 경제나 또 미래 신산업에 대한 부분도 한 3,700억 정도 예산을 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8년도 국회 정문 박람회 준비에 환경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 2,900억 정도. 여기에 또 문화라든지 체육 관광에 또 2,300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 전체를 본다면은 분류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한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반 시설에 또 시민들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업에 가장 주력하실 계획이실까요? 원래는 저희들 그동안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이 이제 모법이 통과된 만큼 그 제부법인 차등 요금제, 그러니까 도매하다가 소매로 넘어가는 그 차등 요금제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예. 그게 뭐냐면 분산 에너지 특구를 울산시가 제1호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저희들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뭐 수차례 말씀했지만은 이 전략 생산 기지가 그래 현지에가 좀 사야지 저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하고 요금이 같이 한다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네. 생산비 전기 요금이 주 송배를 통해 수도권 가는데 어떻게 요금을 똑같이 하느냐.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실행해달라. 이게 주 골자고 그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지금 지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정부로부터 제1호 특구로 지정받으면은 울산은 또 새로운 산업들이 울산에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걸 예상을 하고 전력 에너지 사업에 아주 많이 들어간 산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라든지 또 반도체 이런 산업은 전력 다소비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울산이 없는 반도체나 또 데이터 센터들이 아마 이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1호로 특구로 지정받으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올 1일 날 이 강릉하고 울산을 연결한 동해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울산에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철도하고는 약간의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철도 시대가 시내에 열렸다. 은양 KTX, 지금 울산 서부 은양 KTX만 우리가 철도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도심 속에 태화강역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철도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게 피부로 느꼈던 변화들이고요. KDS 마음이라든지 ITX 산천이라든지 또 ITS 이음이라든지 동해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울산의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무래도 뭐 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펴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 아이 문화 폐설을 해서 네. 7세에서 12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좀 더 많은 대천의 문화 부분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이노베이션이라든지 대강 수상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백양사 태화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개관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창출된 것이 원래의 많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산업도시하고 꿈의 도시 울산 만들어가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현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어떤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뭐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네. 저기 뭐 얘기를 안 넣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인구 감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여기에 유출을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유출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정책을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이 출생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두 가지는 결혼, 또 출산, 출생, 보육, 양육 이런 지원을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 있는 우리 젊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지역으로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것, 또 정비 여건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서 떠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도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 크게 힘을 쓰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 출생과 출산에 대한 부분은 이 지방정부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은 국가적인 아젠다를 정해서 이걸 잘 정책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 건의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통합아이 수당이라 해서 첫째가 태어나면은 7세까지 100만 원, 둘째도 100만 원, 셋째도 100만 원.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면은 오히려 출생 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건의를 했고요. 매월이요? 매월 네. 이렇게 한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결혼 출산에 대한 부분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또 이외에도 우리 울산에는 이건 이제 정부하고 같이 매칭해야 될 부분이고 자체적으로는 보면은 아까 잠시 언급했던 아이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육 양육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울산에는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착실히 준비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또 애들 넣으면은 이 저소득 가정에 우리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 해서 손주들 돌보면은 우리 저희들 최대 월 30만 원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울산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다시피 한 27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늘 이제 그게 시민들을 그렇게 경험상을 해왔잖아요. 네. 27만 원 개편한 만큼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고 여기 개편하면서 저희들 데이터에 의해서 개편을 시행했는데 현실하고 좀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미세 조절을 좀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교통 연결이라든지 도로망 여건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늘 존경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이제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식을 보니까 6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기간인데 길어진 연휴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그런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장으로서 그래 역시 울산에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올해 울산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올해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인터뷰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 없어야 깨끗한 물이죠.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서 안심. 깨끗한 물, 자연드림, 깊은 물. OECD 측정 기준. 아,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제 머릿결의 비결이요? 전 로레알 엑셀런스 크림으로 염색해요. 한 올 한 올 완벽하고 싶으니까. 부드러운 머릿결과 자연스러운 새치 커버까지. 와, 제가 기대했던 컬러예요. 116년 독보적인 염색 기술의 로레알 파리 엑셀런스. 지금 쿠팡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농협 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이틀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잠시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까치였습니다. 7986번님께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5640번님께 한성 미트뱅크 66 교환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퇴근길 톡톡도 연휴와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 톡톡은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 찾아뵐 텐데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교육감 모시고 올 한 해 교육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올 한 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또 AI 교과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바뀌게 될지, 어떤 점이 좀 조정되고 새로운 시책이 될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게시판에 샵 2848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울산 MBC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부터는 퇴근길 톡톡 부분 개편으로 여러분 찾아뵐 예정입니다. 새로운 코너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들으시고요.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